안녕하십니까.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 중국세법 차태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공사 한번 공부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법인 설립하는 방법, 그때 필요한 절차, 주의해야 될 것, 자본금들 관련된 내용 기억하시죠? 예, 했었었고요. 대표처, 법인이 아니고 한국에서 일시적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연락사무실, 시장조사 혹은 AS 등의 목적으로 법인격이 없는 사무실 목적으로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 뭐였었죠? 대표처, 판사처라고 하는 것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판사처, 대표처에서 영리성, 비영리성 있는데 영리성, 비영리성은 그 자체 대표처가 수익 활동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본사의 성격에 따라간다 라고 했던 거고요. 비영리성은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 그다음에 영리성은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 했었습니다. 그 세금 이야기는 뒤에 또 나와요.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그건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오늘은 94페이지 보고 있어요. 분공사 관련된 내용이에요. 분공사다. 분공사. 분공사가 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공사가 한국에서 말하는 인국공 할 때 그 공사 아니죠. 공사가 그냥 회사 개념이죠. 분이에요. 나눌 분자. 한국말로 하면 지점이 맞아요. 지점. 분공사. 회사의 하나의 가지로 나가 있다. 나누어져서 나가 있습니다. 분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공사의 법적 성질 교재 한번 같이 볼게요. 중국 경내에 있는 회사는 분공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분공사는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못하고, 지점이죠. 본사는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점, 광주나 대전에 차려놓은 거죠. 하나의 회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영업 장소일 뿐이죠. 그래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못하고, 그럼 회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법률적 책임은 총공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분공사의 또 반대 개념은 아니죠. 총공사. 본사예요. 총공사 그냥 본사 생각하시면 돼요. 본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요. 이게 밑줄 준비하세요. 밑줄 치세요. 분공사는 총공사의 영업 범위 내에 경영활동만 가능하며 그 경영활동의 책임은 총공사에 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는 본사가 식당을 해요. 근데 지점으로 무역회사를 하는 것 될까요? 안 될까요? 한국에서는 본사가 식당이에요. 근데 지점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무역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법인은 하나죠?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한국은 돼요. 근데 중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공사는 총공사의 영업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게 됐어요. 엄마가 하는 것 이내에서 몇 개만 고르던가 맥시멈 엄마하고 똑같이 카피할 수 있다는 거죠. 엄마가 안 하는 거 분공사에서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공사를 차렸다 그러면 뭐예요? 엄마가 하는 것 중에 일부분을 땡기 몇 개만 하든지 아니면 맥시멈 엄마하고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엄마가 안 하는 건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분공사 하나 차려서 다른 거 해보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도 그 하려는 업을 추가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려는 업이 인테리어 업이다 라고 한다면 엄마는 식당이었는데 분공사로 인테리어 하고 싶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도 인테리어 업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인테리어 업은 뭐가 필요해요? 자격이 필요하죠. 면허가 필요하죠.
그럼 분공사도 면허가 있어야 되고 엄마도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럴 바엔 차라리 분공사 하겠어요? 아니면 분공사를 차라리 개별 법인으로 차리겠어요? 개별 법인이 낫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개별 법인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분공사로 하는 게 나을까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인허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냥 분공사로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이다. 지점을 할래도 면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사 하나만 면허 갖고 지점 만들어서도 지점에서 할 수 있다면 뭐하러 법인 만들어요? 법인 하나 만들었고 다 지점으로 돌려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분공사는 결론으로 엄마가 하는 것 중에 일부 혹은 엄마와 똑같은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안 하는 거를 하려면 엄마의 영업 집주에도 새로 추가를 해줘야 되고 그 새로 추가하는 항목이 어떠한 특별한 자격, 면허를 필요하러 하는 것인지 필요가 없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밑줄 치시고 밑에다 몇 글자 써 넣으세요. 그 다음에 분공사의 종류 및 특징 볼게요. 분공사의 종류 및 특징. 분공사는 영업 범위에 따라 연락성 분공사와 경영성 분공사로 구분되며 세무신고와 관련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고 아래 주석가 있죠. 해보면 지금 분공사가 종류가 나눠진다고 되어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대표처가 영리성 대표처, 비영리성 대표처로 구분되어 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하고 유사한 개념이에요. 여기서 뭐하고 뭐? 연락성 분공사와 경영성 분공사. 딱 느낌 오죠? 연락성은 뭐예요? 전화만 주고받는 거죠. 경영성은 뭐 물건 사고 파는 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여러분, 대표처는 아까 지난 시간에 봤던 대표처는 아예 수익 활동 해요, 못 해요? 201호 사무실이 지 이름으로 계약서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쓰죠. 예, 그것처럼 대표처 자체는 영업 못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공사는 뭐예요? 법인은 아니지만 하나의 지점이죠. 여러분이 맨날 만나는 지점이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마트들이에요. 예, 이마트, 롯데마트의 법인은 하나일 확률이 많아요. 한국의 법인은 하나고요. 개별 마트들은 다 지점이에요. 여러분이 지점 가서 물건 사요, 안 사요? 사죠? 사고 팔고 다 이루어지죠? 이해되겠어요? 예, 대표차하고 다른 개념이죠. 지점은 영업이 가능하죠. 자기 이름으로. 다만 얘가 독립된 법인이에요, 아니에요? 독립된 법인은 아니라는 것 뿐이죠. 개별적인 법인격, 자본금 따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독자적으로 영업 활동해요, 못해요? 하잖아. 이해되시겠어요? 지점, 분공사죠? 분공사와 대표처 다르다. 대표처는 아예 영업 활동 못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분공사는 영업 활동 가능한 거예요. 지점이잖아.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는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본사는 하나나 두 개일 확률이 많고요. 대부분 그 밑에 지점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분공사는 영업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쫓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구분이 뭘로 되어 있다? 연락성과 경영성. 저 아래 주석 가볼게요. 2013년 1월 1일 이전에는 독립채산분공사와 비독립채산분공사로 구분해서 기업소득세 내납 의무를 구분했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는 독립채산제 분공사와 비독립채산제 분공사의 구분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었음. 보셨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독립채산제 분공사, 비독립채산제 분공사. 여러분 느낌 오죠? 독립채산이란 뭐예요? 자기 혼자 장부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기 혼자 매출 매입하고 자기 손익을 혼자 낼 수 있다는 게 독립채산이죠. 비독립채산은 나 혼자 경영 못한다는 이야기죠. 느낌 오죠? 2013년 1월 1일 이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법률 용어가 독립채산분공사, 비독립채산분공사란 말 자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 1월 이후로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분공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분공사예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교재에 보면은 94페이지 교재에 보면 또 제가 또 뭐라고 써놨어요? 연락성 분공사와
경영성 봉사라고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예. 근데 말하면 다 알아들으세요. 예. 봉사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개념을 갖고 쓰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그래서 경영성 봉사와 연락성 봉사 보시면 경영성 매출을 하는 봉사죠. 예, 연락성 봉사. 여러분 뭐라고요? 봉사는 이제 하나예요. 독립재산, 비독립재산 보면 이제 없어졌어요. 그냥 분봉사예요. 근데 그러면 분봉사가 나왔으면 얘는 당연하게 매출, 영업, 매출, 매입, 사람 채용하고 뽑고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임의적으로 해서 나는 경영성, 연락성을 나눠서 나는 매입 매출을 안 할래 라고 하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연락성 봉사가 되는 거고, 나 여기서 매입 매출을 할래 라고 하면 경영성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구분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뭐라고? 여러분이 지점을 냈어요. 여러분, 어떤 점을 생각해 볼까요? 제 고객 중에서 여기 임플란트 회사가 있어요. 임플란트, 이거 부피 커요? 작아요? 대판 커요? 작죠. 수백 개 해도 한 자루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택배로 보내는데 본사에서 보내거나 지점에서 보내거나 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지점 만들어 보내거나. 오히려 지점 만들면 지금 따로따로 관리해야 되죠. 예, 지점에 뭐, 미안해요. 이 치아, 몇 호, 뭐, 1, 2, 3, 4, 뭐, 24개라고 합시다. 어디에 몇 개인지 다 따로따로 개별 지점으로도 관리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지점마다 재고 관리하는 사람 하나씩 둬야 되죠. 예, 주문하면 거기 근처에서 보내는 게 빨라요? 아니면 차라리 북경이나 상해에서 본점에서 택배로 보내는 게 더 관리가 더 간편해요. 뭐 어느 게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본점에서 보내는 게 간편하죠. 근데 영업은 해야 되죠. 그럼 지점을 둬야 되겠죠. 그러면 그 지점에서 직접 매출을, 재고를 보내고 받고 하는 건 무슨 성 봉사? 경영성 봉사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고 한다면 무슨 봉사를 만드는 거예요? 연락성 봉사인 거죠. 연락성 봉사는 법적으로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얘는 영업 안 하고 사람만 고용해놓고 마케팅만 하게 할게요. 그게 영업성 봉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영업성 봉사도 지가 굳이 원한다면 매입 매출 할 수 있다, 못 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얘는 영업, 매입 매출 없는 걸로 끊을래? 안 할래? 그렇지만 어느 봉사는 매입 매출 할래?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경영성 봉사는 매입 매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든 거죠. 연락성 봉사는 매입 매출 안 하도록 내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지만 세무서라든지 법적 대우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럼 차이는, 예, 내가 경영성으로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연락성으로 가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지 원래부터 태생적인 한계는 아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무등기는 당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입 매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거기에 사람, 마케팅 하는 사람 갖다 붙여놔야 되죠. 그 사람들 급여 쏘아주려면 사업자 등록증 나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돼요? 있어야지 원천징수하고 세금 내주죠? 개인소득세. 당연히 세무등기는 경영성 공모사나 연락성 공모사나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소득세 신고. 예,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D 플러스 며칠? 15일까지 공공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예, 개인소득세 내줘야 되죠. 그래서 경영성 공모사나 연락성 공모사나 똑같이 D 플러스 15일까지 세무신고 자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통세, 유전세 신고. 예, 똑같이 증치세, 영업세 언제까지예요? D 플러스 15일이죠. 물론 중간에, 예, 연휴나 있으면 연기되죠. 며칠 더 늦어지죠. 그래서 D 플러스 15일까지 똑같은데 경영성 공모사는 매입 매출이 있는 데입니까? 없는 데입니까? 있죠. 15일까지, 예, 매입 얼마, 매출 얼마 신고하면 돼요. 납부세 계산해서. 근데 연락성 공모사는 매입 매출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매입빵, 매출빵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빵신고, 영신고라고 한다는 거죠. 빵신고, 영신고. 중국말로도 영신고라고 해요. 빵신고는 아니고요. 중국말로 영신고라고 하니까, 예, 영신고 하면 됩니다. 예, 결국 매입 매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긴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기업소득세 예납.
예납 의무 일단은 있음. 예, 왜냐하면 얘도 이 설명 드릴 때 한마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지점에서 법인세 내요, 안 내요? 지점에서는 법인세 내요, 안 내요? 지점에서는 부가세만 내요. 예, 한국에서는 지점에서는 부가세만 냅니다. 원칙은 납부하는 건데 그것도 귀찮아. 그러면 총괄 납부라고 해가지고 지점에서는 부가세도 안 내고 다 본사로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 본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영화관이라고 해볼게요. 영화관에서 메인 매출 발생하죠. 근데 지점 영화관별로 메인 매출 신고하려면 지점별로 사람 하나씩 둬야 되죠. 근데 영화관에서 하는 게 굳이 그렇게 일이 복잡할까요? 아니면 간단할까요? 상영관에서.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롯데시네마도 마찬가지고 다 총괄 납부 신고가 돼 있어서 어디서 부가세마저도 다 신고해버려요? 본점에서 다 일괄 처리해요. 법인세는요, 말할 필요도 없죠. 어디서 법인세 신고 납부해요? 본점에서요. 예, 그래서 지점에서는 부가세만 신고 납부하면 되고요. 그것도 귀찮으면 본점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한국은. 근데 중국은 어때요? 부가세는 당연히 본점에서 하는 건, 지점에서 하는 건 당연하고요. 부가세는 당연히 지점에서, 지권은 지가 하는 게 당연하고요. 총괄 납부가 있다고는 해요. 예, 총괄 납부가 중국에도 그런 제도는 있어요. 근데 그런 제도 쓰는 회사는 제가 본 거는 거의 없어요. 예, 중국에 나와 있던 예전에 한국계 마트들 있죠? 이마트, 롯데마트들. 예, 본점에서 다 개별 신고 들어갔고요. 중앙에서 총괄 납부 신고한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총괄 납부, 부가세 신고를 본점에서 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가 있겠느냐? 제 생각에는 중국 석유 정도는 돼야지 받아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단한 회사 아니고서는 개별 지점에서 부가세 신고 각자 알아서 해야 되지, 본점으로 떠넘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한국에 나와 있던 매장 100개씩 갖고 있던 마트들도 중앙에서 총괄 신고 납부 못했어요. 개별 신고 납부 다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법인세. 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인세? 중앙에서 다 하죠? 본점에서 다 신고 납부했었죠? 그런데 중국은 독특하게도, 뭐라고요? 법인세 지점권은 지점에서 납부해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수업 첫날 제가 아마 둘째 날쯤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중국의 지방 분권이 무지 셉니다. 예, 지방세 세무구 건물 자체가 따로 있어요 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예, 중국이 여러분 지방이 크죠. 중국 성 하나가 우리나라만 하니까. 그래서 각각 지방세 자체도 강화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법인세를 갖다가 중앙에서만 내라고 한다면 법인세가 다 어디로 몰려요? 북경, 상해, 광주로만 몰리겠죠? 광주, 심천. 그럼 나머지 성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인세도 지점 것들은 지점에서 일부씩 각자 납부를 해라라고 해서 법인세, 기업소득세도 지점에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 보시면 94페이지에 유통세 신고, 경영성 분공사는 이해되시겠고, 연합성 분공사 이해되실 거고, 기업소득세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합 의무가 있음이에요. 있음. 경영성 분공사는 왜 연합이 있어요? 메인 매출이 있으니까 소득이 있겠죠? 연락성 분공사는 소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고 의무 없음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신고 의무 없음에다가 세모 표시하세요. 신고 의무 없음에다가 세모 표시하세요. 그럼 세모 표시는 뭔 말이에요? 신고 의무 있다는 거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거예요. 원래 경영성 분공사와 연락성 분공사가 법적으로는 같아요, 달라요? 엔터티는 같아요. 그런데 연락성 분공사는 메인 매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여기서 법인세 이익 날 이유가 없으니까 나 여기서 법인세 신고 안 할래요 라고 해서 담당 법인세 담당 공무원한테 찾아가서 나 안 할게요 해서
담당 공무원이 오케이 너 안 해도 돼 라고 한다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무원이 안 돼. 그래도 신고 빵이라도 해라고 한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연락성 공공사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 제가 없다고 했는데 예, 이건 세무가 정확한 표시가 맞아요. 예, 세무 하시고 관할 공무원이 나에게 매입 매출 없습니다. 단지 인건비만 써서 계속 적자만 나요. 법인세 납부할 일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나 면제시켜 주세요 해서 오케이 하시면 예, 신고 납부 의무 없는데 그래도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고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독립된 재무제표 작성. 경영성 공모사는 혼자 매입 매출 하죠? 손익계산서 만들고 대체제표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죠. 근데 연락성 공모사는 그럴 필요가 없죠. 뭐만 있으면 돼요? 현금 출납장만 있으면 되죠. 본사에서 돈 받아와서 경비 쓰고 인건비만 주면 끝나잖아. 장부가 아니고 그냥 현금 일기장만 있으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표 밑에 보시면 연락성 분공사, 시장조사 및 총공사의 연락 업무를 맡는 설계 분공사로 연락 업무를 제외한 영업활동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분공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체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유통세 납세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빵 신고는 해야 된다. 예, 세금제한서 발행할 수 없음. 예, 내가 세금제한서 발행할 수 없도록 기계를 안 갖다 놓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갖다 놓고 따로 발행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또한 연락성 공사의 경우에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되죠. 예, 그러면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되므로 개인소득세 신고 납부는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영성 분공사 볼게요. 예, 총공사의 영업범위 내에서 경영활동을 설립된 분공사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공사항공의 허가를 받아서 예,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공사를 말한다. 경영성 분공사는 세금제한서를 발행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죠. 하고 해당 분공사가 세금제한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분공사는 징수 영업납부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해당 분공사는 주체적인 생산 경영활동을 영위하므로 예, 기업소득세 연합 의무가 발생하게 됨. 다시 말씀드려요. 중국에서는 지점도 분공사도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기업소득세 연합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예, 그 다음에 기업소득세 중국에서는 법인세 1년에 몇 번 낸다? 5번 낸다. 기억하시죠? 분기별로 신고하고 1년에 5월 말까지 정산 한번 한다. 기억하시죠? 수업 열심히 해드렸는데 이제 와서 또 고개를 갸웃하면 예, 재수강하면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 예. 그 다음에 보시면 기업소득세 연합 의무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분공사의 분기별 재무제표 신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므로 독립된 재무제표 작성을 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업소득세 연합 방법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글씨를 읽어보고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사이코죠? 비정상이에요. 여기는 글씨를 딱 수업 안 듣고 읽었는데 이해가 된다.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예, 그래서 글씨를 읽어봤는데 이해 안 됩니다. 예, 수업 들으면 돼요. 예. 방법 1번 있고요. 방법 2가 있어요. 예, 당년도 실제 이익에 따라 배분한 방법. 예, 여러분도 한국 어때요? 한국에서 법인세 연합하죠? 상반년도 반기해갖고 1월부터 6월까지 한 실적에 대해서 법인세 연합 한번 하고요. 예, 3월 말까지 해서 2번 신고 납부하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은 2번이죠. 예, 반기까지 해서 연합 한번 하고 12월까지 전체 해가지고 연합한 거 빼고 신고 납부하는 방법 2번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면 1월부터 6월까지 결산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고요. 그게 귀찮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년도 납부한 법인세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예, 전년도 실적에 의한 방법이 가능하고요. 예, 올해 실제 결산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국은요. 전년도 방법 2, 전년도 실적에 기준한 방법을 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전년도 실적 대비 4분의 1 납부하는 경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 매 분기마다 결산을 간단하게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실제 결산을 하는데 여러분 세무 조정은 안 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회계 이익 갖고 세금 낸다는 이야기예요. 예, 법인세
세무조정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접대비 한도 초과, 광고선점비 한도 초과, 뭐 복리후생비 한도 초과 계산하죠. 그게 세무조정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분기별로 신고 납부할 때 세무조정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뭐대로 한다? 회계 결산한 숫자 그대로 신고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믿으면 되고 그렇게 아시면 돼. 예, 그래서 기업소득세 연합방법에서 중국은 원칙이 뭐다? 실제 실결산이다. 회계 숫자를 낸다. 라고 하시고, 전년도 실적 기준은 올해 결산을 못했다. 폭우가 워낙 와서 못했다.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출근 못했어요. 그러면 전년도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외적인 경우에. 원칙은 올해 매 분기마다 실제 결산을 한다. 그 다음에, 방법 1에서 보시면, 로마자 1번,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 있는 50%는 여러분이 아실, 50%는 동그라미 치세요. 50%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25% X, 25% X. 결국, 로마자 2번, 3번 보실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예, 그건 뭐냐면, 예, 여러분, 법인세를 내면요, 그러니까 본점 소재지하고 지점 소재지하고 나눠 먹는 이야기예요. 지점 소재지, 분공사 소재지에서 세금을 냈을 때, 그럼 그게 다 분공사 소재지 세무서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부는 본점으로 올라가고, 일부는 25%씩 나눠 먹는다는 이야기니까, 그거는 누가 공부해야 될 거예요? 세무서 공무원들이 공부할 이야기죠. 예, 여러분 납부하는 걸로 끝나니까 25% 이야기는 여러분 잊으시면 돼요. 50%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0%가 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설명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에 같이 보실 건데, 예, 전년도 실적이라는 건 여러분 써먹는다, 안 써먹는다? 거의 써먹을 일 없다. 예, 코로나다. 아니면 수해 때문에 사람이 출근을 못했어요. 장부가 떠날라갔어요. 그럴 때 쓰는 이야기예요. 예, 볼 필요 없어요. 세계 계산 96페이지에 있는 박스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해가게 만들어 줄게요. 중공사가 있죠. 그 다음에 분 1 이렇게 할게요. 본사가 장사가 잘 돼서 이제 북경 본사가 장사가 잘 돼서 상해에다가 지점을 하나 냈어요. 동호사를 냈어요. 예, 이때 이야기예요. 근데 총 매출액이 90이라고 할게요. 이제 막 만들어서 상해는 회사 전체 매출을 100이라고 했을 때 북경의 본사는 매출액이 90%를 차지하고요. 상해는 이제 막 만들었기 때문에 10%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예, 여러분 결산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지점도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법인세죠. 기업소득세죠. 기업은 원래 누가 내는 게 맞아요? 누가 책임지고 내는 게 맞아요? 총공사 본사죠. 얘가 책임지고 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래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위로 올려서 합산해야 되죠. 매출 손익계산서, 얘도 손익계산서가 있고 얘도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얘 매출액이 10이고 얘는 90이죠. 근데 이 법인에 대한 전체 매출액은 얼마예요? 100이라고 말하는 거는 누구 재무제표예요? 얘 재무제표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끼리 그냥 개별로 할게요. 총공사 개별 있고 분공사 개별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회사 A라는 회사에 대해서 손익계산서 보면 매출액이 얼마나 또 있어야 돼요? 100이죠. 쟤들 내부로 관리하고 있는 게 90하고 100인 거지. 회사 전체로 보면 100이란 매출이 떠야 되죠. 그래서 100이라는 매출을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매출 10 잡은 걸 위로 한번 올려야 되죠. 예. 10을 위로 올려서 합쳐서 100이란 걸 계산을 해야지 회사 전체의 이익이 계산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100만큼 잡혔어요, 매출액. 매출액을 우리 그냥 편하게 이익으로 간주해 볼게요. 예, 중국 법인세율 몇 %예요? 중국 법인세율 몇 %예요? 25%죠. 예. 그러면 100이니까 세금 얼마 나와야 돼요? 회사 전체로 보면 25원 내야 되죠. 예. 그러면 금방 제가 설명 뭐라고 했어요? 분공사도 법인세를 내요 라고 설명드렸죠.
그럼 문제는 세금을 얼마를 낼까? 지금 이게 매출액이 지금 설명드렸죠. 매출액이 90이고 100이다. 그 다음에 제가 이익이 그냥 90으로 가정합시다. 이익을 10으로 가정합시다 해서 했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매출액은 90으로 하고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할게요. 미안해요 여러분. 순서 바꿔서 90. 예, 조그만 숫자는 이익이에요. 매출액이 900이고요. 매출액이 100이고요. 조그만 숫자는 당기순이익이에요. 예, 이 회사 전체 이익 얼마 났어요? 80 났죠? 세율 25%니까 법인세 총 내야 될 세금은 얼마예요? 20원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이 20원을 어떻게 부담시킬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얘는 지금 사실상 보면 적자예요? 아니면 이익이에요? 개별적으로 놓고 세율 때린다면 25% 때리면 얘는 세금 낼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위 공무사는 세금 법인세 낼 게 아예 없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어떠한 공식에 따라서 분공사한테도 물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납부한다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여기 우리 96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출액에 대해서 가중치 몇 %요? 35%.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가중치 몇 %요? 35%. 그 다음에 자산 총액에 대한 가중치 몇 %? 30%에서 총 100%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 가중치를 둬갖고 계산하면 계산 생략은 할게요. 근데 가중치를 둔다는 말이 뭐예요? 매출액만 갖고, 그러니까 매출액을 가중치로 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납부한 세금이 얼마예요? 지금 납부해야 될 세금이 80 곱하기 25%에서 20이죠. 20원을 매출액만 가중치로 둔다면 어떻게 납부하는 거예요? 90%와 10% 납부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18원을 총공사가 내고 20원을 본공사가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인건비, 사람이 몇 명 있느냐라고 이야기 된 거죠. 사람이 여기는 10명 있고 여기 여기에 20명 있고 여기 4명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내야 돼? 계산이 그지 같죠? 16명, 4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20%죠? 그래서 4원 내고 16원 내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이 가중치라는 거. 예, 이 가중치는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이 처음에 생소하신 건데, 예, A와 B 엑셀 표 만들어서 이 계산하시면 나옵니다. 이거 못하실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음 수업 들으니까 1분 만에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금방 설명드렸잖아요. 매출액만 갖고 한다면 9대 10이죠. 900대 100. 사람 수로 한다면 8대 2죠. 예, 또 자산도 보면은 자산 총액 하면 여기 총 자산 얼마? 그래서 그 비율로 가중치가 나오지겠죠. 그래서 이걸 전체를 가중평균 한다는 거예요. 대충 3분의 1씩. 이해되시겠어요? 예. 해서 이 나온 20원에 대한 세금을 총공사와 분공사가 이런 가중치를 써서 나눕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겠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제가 95페이지에서 50%의 동그라미 치라고 한 거 있을 거예요. 50% 아직 살아있죠? 50%. 그건 뭐냐라는 이야기. 예. 여러분이 총공사,
북경에 있는 이 회사를 관할하는 세무 공무원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얘네들은 세금 낼 이유도 있어요, 없어요? 법인세 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일부를 갖다가 한 뭐 매출액만 갖고 한다면 얘한테 2원 줘야 되죠. 사람 인건비만 갖고 간다면 얘한테 4원, 20%인 4원 떠넘겨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마음이 합리적이에요? 아니면 좀 억울해요? 여러분이 세무공무원이라고 할 때, 본사를 관리하는 세무공무원이라면 좀 억울하죠. 예. 그래서 이걸 왜 나누느냐? 너무 억울하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라고 했냐면, 이 20원을 총공사와 본공사가 50대 50으로 일단 나눠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겠어요? 잘 들어요. 잘 들어. 그럼 20원이 10대 10 나눠지죠. 10 갖다 주면 얘 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반반 띄워주면. 그렇죠. 10원을 다 본공사에서 납부하라며 상해 세무서에다 갖다 바치라며 50대 50이랑 억울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50대 50으로 나눠 놓고 분공사가 여기에 살짝 다시, 아니, 총공사가 다시 내려와요. 일단 50대 50을 하면 세금이 위에는 10원이죠. 10원이죠. 예. 일단 여기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래에 10원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사실은 이 비율이에요. 이해되겠어요? 분공사끼리라고 하는데 분공사 할 때도 총공사가 살짝 내려와요. 그러면 들어가겠죠. 이제 이미 50원 얘가 먹었고 이 10원을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할 때 쓰는 공식이 뭐예요? 이 아래에 있는 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분공사가 하나만 있으란 법은 없죠. 분공사 둘이 있을 수도 있고 분공사 3이 있고 4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분 1, 분 2 하고 반드시 뭐가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시험에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분공사의 법인세 배분하는 공식 테이블 자체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 그림 그대로 똑같아요. 총공사가 나온 세금 전체 20원에 50%는 무조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50%를 아래 있는 분공사들끼리 나누는데 분공사들끼리만 나눈다 아니면 총공사가 한번 내려온다. 내려와서 분 1, 분 2, 총공사 셋이 이 10을 나눌 때 뭔 공식을 쓴다? 자산, 매출액, 인건비 3분의 1씩 거의 배분한 기준으로 법인세를 나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한 번씩 해야 돼요? 매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매 분기마다 하고 1년 연말 정산할 때도 한 번 하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배분받은 금액만큼은 분 1이 내고 분 2가 내고 나머지는 다 총공사가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예, 그래서 50은 먼저 총공사와 분공사가 일단 나누어요. 그런데 이 50 혼자 다 20 내라면 마음이 좀 그렇죠? 북경 법인 세무 담당자가 속이 쓰릴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내려온다고. 내려와. 그럼 분공사가 하나만 있으면 법은 없고 하나, 둘, 세 개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분공사끼리 아래에 있는 이 아랫단끼리 나눌 때 배분하는 공식이 매출액, 인건비, 자산 거의 3분의 1씩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템플릿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새로 만들 것도 아니고요. 중 실무 하시다 보면 만드는 템플릿인데 가장 중요한 거 가끔씩 이거 빼먹는 회사 있어요. 예, 이거 빼먹는 회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공사에 대해서 세금 납부하는 것 봤고요. 분공사 설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공사도 그냥 어떤 사업하는 엔터티죠.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주소지 필요하겠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주소지 똑같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본금 납부해요, 안 해요? 분공사는 엔터티가 아니잖아요. 법인이 아니잖아요. 자본금 따로 필요 없죠. 그러면 주소지 필요할 거고 자본금은 아예 논할 필요도 없고 그럼 설립하는 게 법인 설립하는 게 편하겠어요? 분공사가 편하겠어요? 네, 분공사가 편하죠. 대신에 세무 등기하고 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죠. 세무 등기하고 프린터 갖다 놔야 되고, 프린터 말하는 건 일반 프린터 말고 세금 프린터, 세금 계산서 하는 프린터. 그래서 특별한 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한국 본사에 사인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분공사죠. 누구의 분공사예요? 중국 법인의 지점이죠. 그러니까 중국 법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본사 대표이사 사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주주의 사인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이 중국 안에서만 해결하면 되니까 중국 법인에 있는 대표자가 사인만 하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한국 본사까지 연락하고 할 필요는 있겠다, 없겠다? 없습니다. 물론 분공사 만들려면 본사 허락은 받아야 되겠지. 그건 법인 내부 일인 거고, 중국에서 관공서 일을 처리할 때는 훨씬 더 쉽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98페이지요. 네, 금방 이런 질문 많이 드리신다고 했잖아요. 네, 단독법인이 낫습니까? 분공사가 낫습니까? 네, 낫습니다. 이거 여러분 낫다 할 때 시 쓰시면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가 나으냐 한다면 여러분 대답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케바케예요.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나이트클럽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나이트클럽을 하고 있는데 나이트클럽을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분공사로 하는 게 낫겠어요? 지점으로 하는 게 낫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나이트클럽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냥 뭐가 낫겠어요? 지점이 낫겠어요? 분공사가 낫겠어요? 좋겠어요? 뭐가 낫겠어요? 크게? 지점이요? 우리 남자하고 남하고께서는 어느 게 좋겠어요? 여하고는 지점이 좋겠다고 하셨고, 상관없어요. 수면 팔면 돼요. 어느 게 좋겠어요? 예? 법인, 왜요? 지금 남자하고께서는 법인이 좋다고 하셨고, 예. 분공사로 성립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예.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예, 나이트클럽은 싸움도 많이 나고요. 화재도 날 수도 있고요. 리스크가 큰 사업장이에요. 예, 그래서 한 군데서 칼로 쏘셨어요. 죄송해요, 이런 말 해갖고. 예, 사고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분공사라면 모든 매장 다 문 닫아야 되죠? 본점이, 분공사에서 한 건 결국 책임은 누가 져야 되니까? 본사가 문 닫으면 다른 북경, 상해, 광주 다 있는 것 한 번에 다 문 닫아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업종이 있을 때는 차라리 개별 법인으로 해서 망가지더라도 하나만 망가지게 하는 게 맞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단독법, 여기 보시면 뭐 단독법인 설립 시 장단점 대해서 단독법인의 장점은 저기 분공사 설립으로 가면 또 뭐라고 해요? 그 단점이 그대로 카피해놨겠죠. 남의 기쁨은 나의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별게 없어요. 단독법인 설립 장단점, 장점. 단독으로 법인으로 했을 때 장점은 뭐냐? 개별적인 법적인 실체가 있어서 법률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소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단독법인으로 하니까 업종 같은 거 할 때 엄마 눈치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경에 있고 법인이 있는데 아래 상에다가 이걸 분공사로 할까요? 아니면 법인으로 할까요? 이 법인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한국에서 돈이 새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북경에 있는 법인이 자회사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손자회사죠? 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게 나을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단점. 분공사에 비해서 설립 절차가 당연히 복잡하겠죠. 지점은 자본금도 안 와도 되잖아. 그 다음에 경영범위 제한 요소를 극복하고 초기 운영 충당에서 실질 자본금 투자를 수반함. 뭐 이건 자본금은 없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본사에서 돈 구워줘야 되죠. 빌려 입금 해놔야지 뭐 지점도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동사회 등과 같은 업무 집행을 설치해야 되니까 대표이사 하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개별법인은. 근데 지점을 하면 대표이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감투 들 줘도 되니까 인건비 더 세이브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 아래에 있는 거 말은 분공사는 뒤집은 거예요. 분공사의 단점은
법인의 장점이고, 법인의 단점은 분공사의 단점이고, 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어느 게 유리합니다, 어느 게 불리합니다, 말하기 좀 그래요. 예,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를 찾아오시면 잘 가르쳐 드리죠. 어떻게? 유료로.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분공사가 무엇인지 했고요. 예, 연락성 분공사 기억하셔야 돼요. 경영성 분공사. 그리고 세금을 내는데 어떻게 해요? 부가가치세는 지점에서 스스로 내야 되죠. 법인세는 한국 같으면 아예 본점에서만 내는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한다? 일부를 할당을 깐다. 할당시킨다. 근데 할당시킬 때 본점과 지점이 일단 50대 50 나누고 그 분공사 지점의 50을 나눌 때 어떻게 한다? 총공사가 살짝 내려온다. 그래서 이제 그 분 1, 분 2 총공사끼리 나눌 때 뭘로 합니다? 세 가지. 자산 총액, 인건비 총액, 매출액 총액을 거의 3분의 1씩 가중치를 둬서 총 전체, 회사 법인 전체의 법인세액을 계산해서 이걸 나눕니다. 기억하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